그러면 월 모의고사 이제 31번부터 45번까지 이걸 한번 쭉 카메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1번 볼까요? 예전에 한번 선생님 이거 한번 간단히 해설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내신 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걱정해요. 31번. 로봇가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as 형용사 또는 부사, 그 다음 어나 언, 그다음 명사. 그리고 이제 강조 표현이지 어수이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또 흔한 문제는 대비하게 로봇가 우리 밑줄을 앗아가고 있대. 자, 빈칸 다 집어넣으시고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형 창고들인데 수 이하가 웨어하우스 꾸며주죠. 어떤 창고들이냐면 오늘날의 경제의 그런 장면들의 배후에 아주 흔한 그런 대형 창고들에서 요즘에 뭐 공장 딸린 창고 되게 많잖아. 창고들에서 인간 피커는 원래 여기 이제 집게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인간을 뭐에 비유한 거? 집게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간 집게들이 hurry around 서둘러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뭐 하면서 우리 grabbing하고 moving 등을 구조죠. 우리 선반에서 제품을 잡아서 그것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냐면 그것들이 포장될 수 있고 발송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분수의 움직입니다. 자, in their ears are headpieces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도치구문이거든. 전치사구 in their ears를 강조하는 거잖아. 주어가 headpieces 복수니까 are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져 있대. 그러면 이 제니퍼 여자친구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제니퍼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말해줘. 어디로 갈지, 뭘 할지. 뭐 하면서? 인간 집게들의 움직임들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다 통제하면서. 즉 뭐냐면요. 그럼 이 말은 인간은 제니퍼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됐지? 그래서 정답 생각하세요. 자, 계속해 갑니다. 그래서 제니퍼는 또한 이 지시사항들을요 작은 조각들로 쪼개요. 또 뭐 하기 위해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rather than ing 뭐뭐 하기보다 선반에서 책 18권을 픽하기보다는 이 인간 노동자는 아주 상냥하게 지시 받을 겁니다. 수업 때 지시 받을 거야. 뭐 하도록? 자, 먼저 5권을 픽해. 그런 다음에 5권 또 픽해. 그런 다음에 또 5권. 그런 다음에 3권. 이런 식으로. 자, 일일이 다 지시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그냥 지시 받은 대로만 하면 돼. 본인이 뭘 생각하고 할 자질할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어진다는 얘기지, 인간이. 그게 답이지. 자, 그래서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일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계, 뭘 만들어진? 플래시, 살점으로 만들어진 기계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뭐일 뿐? 인간은 기계일 뿐. 자, 그래서 as
목적 특정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거나 적응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제니퍼 장치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차지해요. 그러면서 인간 노동자들을 저렴한 자원, 무엇 어떤 시각적 처리와 한 쌍의 opposable, 마주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렴한 자원 정도로는 취급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뒤에니까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적응할 필요도 없어. 즉 뭐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인간의 정답 2번 판단 능력,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 되겠죠. 이것을 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이 기계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됐지?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 천재 그대로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계에 예속되는, 종속되는 인간 그 정도로서 봐도 되겠지. 32번 쉽지? 32번 볼게. 32번은요 정말 가장 쉬운 핀간 중에 하나입니다. 32번이지. 자, 우리 이제 발달 과학자,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야.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관점은 대비합니다. 사람들은 액티브, 적극적인, 능동적인 기여자, 그들 자신의 발달에, 그렇죠. 이 주제입니다. 자,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들,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사회 상황에 분명히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그들은 또한 역할을 한대.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대. 뭐 함으로써 우리 그 상황들과 상호작용하고 또 상황들을 바꿈으로써, 그렇죠. 즉 인간은 아주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 이제 심지어 유아들조차도 그들 주변 세상에 영향을 끼쳐. 게다가 그들 자신의 발달을 구성합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후 이하인 유아를 예를 들어볼게. 누구냐면 he sees가 애들 특징을 주니까 그가 보는 모든 어른에게 미소 지어주는 유아입니다. 이거는 이 유아도 알아. 본인이 미소 지어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그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분명히 미소 지어줄 가능성이 있고 베이비톡 우쭈쭈쭈쭈, 그치? 베이비톡 해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들과 놀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기와 놀아주게 만드는 겁니다. 대단히 영특한 존재들이죠. 자, 또한 그 유아는 어른들을 아주 밀접한 접촉으로 가져오는 거야. 뭐 하면서 1대1 상호작용을 하고 또한 학습을 위한 기회를 만들면서. 정리하면 그대로입니다. 자, 인게이지하면 끌어들이다 그런 얘기니까 그들 주변 세상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리고 생각, 사고함으로써, 또한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람들, 사물들, 그리고 그들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함으로써 engaging, thinking, being curious, interacting, 다 배우는 구조죠. 이거 함으로써. 자, individuals가 주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엘리먼트의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발달에 기여한다. 그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 5번. 그들 자신 발달의 제조자, 스스로 자기 발달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33번.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그동안 연습한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볼게요. 우리 신선함에 대한 요구야. 여러분들 전부 다 신선식품 좋아하잖아. 그치? 신선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밑줄 할 수 있대요. 좀 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Y는 비록 뭐뭐지만 비록 신선함이 요즘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죠. 무엇으로서? 용어, 푸드 마케팅에서 무엇으로서? 자연으로의 리턴. 그렇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의 리턴의 일부로서 푸드 마케팅에서 어떤 하나의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자, 요겁니다. year round, 연중, 1년 내내 연중 공급, 무엇의? 신선 produce는 요거 이제 명사로 농산물, 그래서 신선 농산물에 대한 연중, 1년 내내 연중 공급에 대한 요구는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열매나 아니면 엑소틱, 이국적인 채소들 이것과 같은 신선 농작물에 대한 1년 내내 그런 공급에 대한 요구는 has led to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널리 광범위한 사용. 무엇을 사용하냐면 온실 지어야 되는 거야. 막 하우스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운 교회 hot houses 그 온실 사용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의존. 됐지? 의존. 뭐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관리. 전반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증가하는 의존. 요거. 됐지? 증가. 이것을 초래하고 있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반적인 품질 관리. 즉 뭐냐면 온도 조절에 의한 관리. 또는 여기 나와 있는 pesticides. 무슨 뜻? 살충제. 살충제의 사용. 즉 겨울에 수박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니까 농부들이 뭐 겨울에 수박 키우려면 일조량이 작은데 어떻게 수박이 맛있겠어. 그러니까 막 농약 뿌려대고 하는 거죠. 벌레도 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또는 인공위성 기반의 물류. 이거와 같은 전반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의존. 이것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느낌이 오죠. 우리가 이걸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 농부들도 어쩔 수 없어. 그지? 막 온실 막 지어져야 되고 막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약 막 뿌려야 되고 됐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작용 그게 이들의 제목이 되겠죠. 당연히 농약 뿌려대고 막 해. 그 환경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어? 그게 주제입니다.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또한 제가 이제 딱 눈에 띄는 거 이거 하나 썼지만 또 있어. 순서를 좀 봐봐. 또 신선함의 요구는 또한 우리 contribute to 하면 기여하다 그만하고요. 무엇의 원인이 되다 그럴 수도 있죠. 원인이 되다. 무엇의 원인이 되는 거냐면 염려, 뭐에 대한? 식품 폐기물. 됐지? 그래서 우리 식량 낭비 그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봐봐. 한 번 먹은 거 입에 대는 거 안 먹잖아. 그치? 식당에서도 뭐 깍두기 한 번 내는 거 뭐 물론 재사용하는 식당도 있겠지만 뭐 그냥 버리잖아. 그치? 그런 거죠. 됐지? 그래서 그 이제 식품 어떤 뭐 폐기물 증가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best before 이거 뜻 되게 중요하거든. 아주 최고 보증 기간. 그 다음에 이제 sell by는 우리 판매 유효 기간. 또는 우리 eat by는 섭취 유효 기간이야. 이와 같은 라벨들이 legally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무엇을? 제도적인 waste 폐기물. 즉 뭐냐면요. 막말하기에서 이거 멀쩡한데 섭취 유효기간 지났어. 그럼 버려도 되는 거잖아. 섭취 유효기간 지난 거 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잖아. 됐지? 그러니까 멀쩡한데 섭취 유효기간이 지났대. 그럼 우리는 버리잖아. 누가 버려서 그런 거지. 다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캠페이너스, 우리 이제 환경 보호가들이 될 거야. 그래서 환경 보호가들은 우리 이제 expose, 노출시키고 있죠. 뭐냐면요, 과잉 생산, 그렇지? 과잉 생산이나 어떤 폐기물 이것에 대한 어떤 스캔들, 추물을 막 계속 노출시키고 있죠. 됐지? 막 이제 그런 이제 사례를 막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트리스트람 스튜어트 누구냐면 우리 이제 뭐 폐기물 방지 운동가들의 세계적인 밴드 중에 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데이빗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 갓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함께 오버오더링이야. 과잉 주문이지. 그렇죠. 과잉 주문이 표준 일반적인 관행이래. 또 보시면 이 과잉 주문.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이제 리테일 섹터는 소매 분야. 소매가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일반 마트 물건 파는데 소매 물건 파는데 소비 분야, 소매 분야에 걸쳐서 일반적인 관행이래. 그렇다면 이 소매점에서 과잉 주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다음에 말했잖아, 피하기 위해서야. 모습인데 빈 선반 공간. 그렇지. 그럼 그 편의점에 갔는데 선반이 비어 있어.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 편의점 이상하다? 그렇지. 이상하잖아. 그렇게 보기 싫거든. 그래서 자, 빈 선반 공간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선반을 가득가득 채워놔야 되거든.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과잉 주문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럼 이제 과잉 주문 했어. 이게 잘 팔리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안 팔리잖아. 그럼 그대로 있다가 유통기한 지났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하면서 많은 양인데요. 우리 공급이 일반적으로 디맨드 수요를 초과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없어. 팔리진 않아. 근데 막 갖다만 놓는 거야. 그럴 때 정말 그대로 이제 폐기물 되는 거죠. 이 많은 폐기물을 초래하면서. 자, 우리 이제 이런 순서로 가면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선함이 정답 1번 숨겨진 환경상의 대가. 그렇죠. 환경에는 되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34번. 우리 보통 있잖아. 34번은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멀티태스킹. 자, 요거 나오면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 보통 부정적이지. 보통 수능 지문에서도요. 뭐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보통 긍정적인 지문은 나오지 않아. 어떻게 볼게요. MIT 들어봤죠? 매사추세츠 공대. 우리 1950년대 당시 MIT의 콜린 트레리 연구에서 그의 참가자들은 목소리들을 들었어. 한쪽 귀. 한 번은 한쪽 귀로 목소리를 듣고 그런 다음에는 양쪽 귀로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한 번은 한쪽 귀, 그 다음에 양쪽 귀.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런 effort, 어떤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알아보기 위한 우리가 자, listen to two people talk. 그래서 listen to는 지각 동사여서 목적어 다음에 talk 대신 talking도 가능합니다. 자, 동시에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동시에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한 거야. 즉 귀가 멀티태스킹이 가능할까?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자, 한쪽 귀는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 리스너가 다시 반복해야 되는. 됐지? 그럼 메시지가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쪽 귀는 사람들이 막 우리 이제 사람들이 스피킹 말하는 것을 담고 있었죠. 다른 쪽 귀는 한쪽 귀로 듣는 것은 내가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고, 다른 쪽 귀는 사람들이 막 말하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속임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속임수, 즉 이 실험에서 요구했던 실험에서 알아보려고 했던 거, 속임수는 바로 이제 C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C 다음에 이 구절이 목적으로 쓰이면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였어요. 뭐인지 아닌지냐면, 자,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떤 메인 메시지, 주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또한 here 즉각 동사니까 talk도 또 역으로 가능하겠지.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척기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됐지? 오케이. 시험 결과입니다. 아주 똑똑하게 최리는 발견했죠. found 다음에 대생이야.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 이제 그의 참가자들이 아는 거. 뭘 아는 거냐면, 와, 다른 쪽 귀에 메시지가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영어인지 다른 언어인지, 아니면 심지어 be comprised of 뭐뭐로 구성되다, 즉 정말 실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대. 즉 다른 쪽에서 뭐 이해 못했지. 남자가 하는 소리, 여자가 하는 소리야. 이게 영어야 뭐야? 그걸 알 수가 없었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정답, 자 보기 5번, 동시에 두 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즉 우리 귀, 멀티태스킹 안 된다는 얘기. 35번. 자, 우리 이제 보통 있잖아. 우리 ICT라고 하죠. 우리 ICT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거든.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죠. 오케이. 그 중에서 관광산업 그리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요, ICT가 정보통신 기술이 관광산업 및 서비스업도 상당히 바꿔놓고 있다. 그게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흐름파악이니까 우리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정답 아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또 문제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빼고요. 바로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ICT. 이것의 빠른 진화는 radical, 아주 획기적으로 다이내믹스, 역동성과 사업 모델, 관광산업 및 hospitality, 병원 아닙니다. 주석 보세요. 서비스업, 이것의 역동성과 사업 모델들을 바꿔놓고 있죠. 흐름 파악이니까 보기 1번 전까지가 그의 주제 내지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차원 또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 누구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차원 또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을 초래하고 있고요. 또한 자, 고객 경험도 트랜스폼 바꿔놓고 있죠. 뭘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여행 갈 때 지금 엄마 아빠가 무슨 뭐 인터넷으로 다 휴대폰으로 다 해서 예약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죠? 항공권도 가서 우리가 미리 예약하면 가서 우리 무인으로 거기서 뭐 하면 되고, 그 티켓팅 하면 되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에이팅부터 주어가 되게 길거든. 봐봐.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됐죠? 이것은 동사 리즈입니다. 만족을 초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충성도. 그렇죠. 됐죠? 그 브랜드나 어떤 제공자에 대한 충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자, 특히 그럼 특히 그 중에서 어떤 ICT가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냐면, 특히 가장 최근의 기술 부스트는 어떤 증진, received 과거분사입니다. 동사 아닙니다. 우리 관광 분야에 의해서 수용되어지는, 이제 관광 분야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가장 최근의 기술 혁신, 발전, 증진은 is represented, 대표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모바일 앱.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 특히 모바일 앱 여기 이제 또 이절 나와 있는 것이죠.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자, 보기 4분 넘어갈게요. 이거 뺄게요. 자, 실제로 저희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실시간 무슨 뭐 컨도미니엄의 뭐지 뭐 레이팅 그 뭐 등급 뭐지 평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죠? 뭐 어떤 서비스에 관한 우리가 바로 뭐 다 하는데 알아볼 수 있잖아. 그래서 임파워는 뭐 권한을 부여하다니까 관광객들에게 모바일 액세스의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호텔 예약, 항공권 티켓팅 또는 뭐 지역 어트랙션 관광 명소에 대한 추천 이거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모바일 액세스를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액세스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동사 generate 우리 강력한 흥미와 considerable 상당한 이익을 generate 창출해내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것이 관광산업이나 또는 서비스업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그게 중심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자 보기 2번에 크리에이팅부터 우리 커스터머스까지 주어 되게 길지.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거 문법 얘기할게. 거기 크리에이팅하고 and 다음에 providing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야. 이 크리에이팅을 무엇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뭐뭘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하나의 개념으로 쓰여서 단수 취급이어서 read라고 쓴 겁니다. 알았지? 하지만 여기에서 크리에이팅하고 프로바이딩을 하나의 통의 개념으로 본 거야. 그래서 단수 취급이어서 read를 썼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도 empowering부터 주어 되게 길지. empowering부터 attractions까지입니다. 즉 이거는 그냥 동명사 구 empowering 뭐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동명사 구니까 단수여서 generate라고 쓴 겁니다. 이 두 개 스위치는 조심해 주시고요. 조심해 주시고 맨 끝에 거기 보시면 자 이거 뜻은 상당한 그리고 이거 뜻은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다른 뜻 두 개 구분하셔야 되겠지? 좋습니다. 36번 자 보셔요. 우리 36번은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한번 해볼게요. 자 비인력이 10억 명이거든. 전 세계에 거의 10억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 굶주림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래. 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B만 보시면요. 자 그런데 far and away는 최상급 강조야. 그러니까 단연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빈곤이야. 빈곤. 즉 자, 이 굶주림의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다? 빈곤, 가난. 자,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자, 79%인데요. 봐봐, 우리 79% 부분사지. 부분사의 수일치는 뒤에 명사나 명사구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제 요거랑 동사랑 우리 이렇게 수일치가 되죠. 거기 뒤에 보시면 the word hungry. 자, the hungry. 자,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 배고픈 사람들. 알았지? 복수니까 동사 live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배고픈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중에 79%는 대 이하인 국가에 살고 있대. 어떤 국가냐면 net는 그물 말고 우리 순수입 그런 얘기 하겠대. 알았지? 자,
수출국, 와우, 식량의 순수출국들이 국가에 살고 있대. 이상하지? 야, 국민은 굶주리는데 식량을 수출한대? 그거 말이 안 되지. 웃기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다음 보니까요. 자, A번에서 the reason 이게 주어입니다. 자, the reason 다음에 관계부사 why 생각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한 국가들에서 굶주리는 이유는 바로 대비합니다. 됐지? 대비하래. The product produced 과거입니다. 그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can be sold 판매될 수 있는 거야.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for more than wow 더 비싸게. 자, 뭐보다냐면 그 현지 시민들이 그 식량을 위해서 지불할 여유가 있는 것보다 afford는 항상 투부정사죠. 항상 투부정사. 뜻은 뭐뭐할 여유가 있다. 그 식량들에 대해서 지불할 여유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뭐하게? 비싸게 세계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거야. 즉, 생각해봐. 외국에 수출하면 훨씬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다고. 그럼 역으로 말하면 국내에 팔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팔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다 해외에 파는 거지.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즉, 봐봐. 자, 현대 시대에 여러분들은 starve는 굶주리다거든? 굶주리는 거래. 굶주리는 것이 아니래. 자, 여러분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은 굶주리는데 왜? No money, 돈이 없어서. 즉, 굶주리는 이유는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야. 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식량은 넘쳐나. 근데 가난해서 식량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제 실제로 문제는 대대합니다. 식량이 in the grand scheme, 우리 봐봐. 어떤 things는 상황이야, 상황. 됐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 웅장한 거대한 체계 속에서 우리 식량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투투용법 나와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투투용법, 너무 먹으면서 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니까. 국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자선 사업가 아닌 바에야, 그지? 자기 손해 보면서 막 싸게 팔 수 있겠어. 따라서 이 해결책은 뭐냐면 지속적인 트렌드야. 뭐 하는 거? 식량 가격을 롤 낮추다. 계속 낮추는 트렌드. 식량 가격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주제 굶주리의 원인은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그래. 그럼 해결책은 식량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되는 겁니다. 37번. 좋아요. 진짜 쉽지? 37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완벽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막 컨디션 좋을 때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at their best, 정말 최상의 상태에 있다. 최상의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는 하루 중에서 완벽한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치?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후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보통 새벽 아니면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그때가 제일 여러분들 컨디션 좋을 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C번부터 볼게. 우리 중에 일부는 night owl은 올빼미, 즉 새벽 시간 좋아하는 거죠. 또 일부는 early birds, 아침형 인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in between은요, 그 사이, 즉 새벽과 아침 사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우리 이제 오후 시간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새벽형이거나 아침형이거나 그 사이라는 거는 오후 시간대, 알았지? 그래서 오후 시간대 동안에 가장 액티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야. 됐지? 응. 그렇다면 당연히 그 컨디션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금방 문장에서 우리 some 있었고 또 some 있었고 그 다음에 또 others야. 여기에서 더 붙이면 안 돼. 그냥 불특정한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시간대는 다른 사람도 있거든. 그렇지? 오전 11시 그때가 제일 좋은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organize하면 말 그대로 뜻이 뭘까? 하루를 계획하는 거야. 계획해서 너의 일을 make 쪼갤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자, make it a point에서 그래서 make는 5형식 동사야. 다시 한번 해서 make 5형식 동사라. 이시 가목적어야. 됐지? 다시 한번 이시 가목적어고 포인트가 목적격 보어고 뒤에 이제 to 부정사가 진목적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핵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to 부정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보시면 자, 우리 이제 D를 처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that은 주관됩니다. 어떤 attention,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거야. 언제? 하루에 너의 최고의 시간, 알았지? 최적의 시간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업들을 처리하는 것을 정말 핵심으로 해라. 됐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얘기를 해주세요. 하와이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말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잖아. 여러분 컨디션 제일 좋을 때 그때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그러나 자, 우리 뒤에 you face가 태스크를 꾸며줍니다. 네가 직면한 일이 창의력 그리고 novel, 여기서 소설 아니야?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한다면 와, 봐봐. 창의력 또는 새로운 자, 우리 이제 이것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가장 좋대. 뭐 하는 거? 그것을 태클 처리하는 게 가장 좋대. 언제? 하루의 최악의 시간대. 와, 봐봐. 6월 때는요 최악의 시간대. 이때 하루. 언뜻? 그럴 수도 있잖아. 봐봐. 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침에 막 비몽사몽해. 그래서 모든 걸 막 내려놓고 싶어. 알았지? 헐. 그럴 때 뿅
먹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만약 여러분께서 early bird라면 make sure to 동사 반드시 뭐뭐 해라. 반드시 너의 창의적인 과업을요 아침에 저녁에 그지? 저녁에. 왜냐면 early bird니까 아침 시간 좋아하는 거고 저녁 시간은 막 최악의 시간대를 아니겠어? 그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리고 자 vice versa는 역도 거꾸로도 마찬가지. 즉 올빼미에게도 마찬가지. 즉 올빼미들은 그지? 올빼미들은 역으로 우리가 이제 올빼미들에게도 마찬가지. 최악의 시간대에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꿈을 요구하는 과학을 해라 그런 말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올빼미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바이스 버서는 뭐 거꾸로 역도 마찬가지니까 올빼미들은 거꾸로 얼리버드가 반대로 거꾸로 해서 똑같이 이런 일들은 최악의 시간대 계속 가볼게. 근데 그 이유가 나와있거든. A번 거. 자,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바디가 우리 alert하면 아주 기민한, 아주 막 깨어있는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마음과 신체가 너의 정말 피크, 정점, 아주 최상의 시간대에서보다 덜 기민할 때, 즉 위로할 때입니다. 위로할 때. 즉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아침 시간대가 최악이야. 아침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와, the muse of creativity. 그렇죠. 우리 창의력의 무엇이? muse, 영감. 그지? 그러니까 창의력의 영감이 깨어난대. 됐지?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롭게 roam, 거닐도록 허용되어진대. 일견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저번에 우리가 정말 최악 시간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정말 그냥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거. 근데 이 멍 때리면서 순간 찌지직 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어떤 이제 그 기제, 정신적인 기제가 루즈할 때 뭐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주의력 있게 아주 집중력 있게 서 있을 때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그 작용이 되게 느슨할 때, 즉 그냥 멍할 때, 그때 오히려 창의력은 넘쳐 흐른다. 그래서 이게 주제는요, 창의적이거나 참신한 일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은요 하루에 최악의 시간대에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물론 전반부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은요 하루에 최상의 시간대 하는 게 좋고요. 이걸 요구하는 거는 최악의 시간대 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주입니다. 38번. 이것도 쉬운 얘기입니다. 38번 볼게요. 자, 볼게. 정답 넣어서 하겠습니다. 자, TV는 여러분들 TV 보는 거 좋아하죠? 안 좋아하나? 여러분들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하나?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제 TV 보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예능이나 그런 거 봐야만 우리 애들 막 대화할 때 코드가 맞더라고요. 자, TV는 정말 최고의 레저 활동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콤마 ing 분사구문 우리 자유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면서 보통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 나와 있죠. 자, think of AS입니다.
A를 B로 여긴다. 그래서 자 TV를요 릴렉스 하고 그 다음에 tune out 관심을 끄는 거죠. 나의 스트레스 일상과의 단절 관심을 끄고 또한 escape from our troubles 그렇죠. 우리의 트러블로부터 그러니까 매일매일 및 잠시라도 우리의 트러블로부터 escape 할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가끔 우리 이제 아빠들 보면 주말에 이제 소파 누워가지고 새우깡 드시면서 이제 야구 보고 야구만 계속 보는 것도 아니에요. 채널 여기서 돌려가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으신 거야. 이제 다 잊고 싶은 거거든. 선생님 진짜 못생긴 아저씨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산에 가면 딱 산에 등산 쭉 하게 되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에 소음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자동차들 소리 소음 되게 많은데요. 한 조금만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이제 소음이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조용해집니다. 딱 포인트가 있거든. 그런 데서 가만히 있으면요 좋아. 그래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 일견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드라마만 봐도 재밌는 드라마 보면 공부 스트레스에서 잘 벗어날 수 있잖아. 사실이긴 하지만 did 이하인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있대. did 이하인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냐면 우리가 더 동기부여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도록? tune in 외우셔야 되거든. 봐봐. tune in 하면 채널 고정하다요. 그래서 채널 고정하도록 동기부여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좀 쉬우나 캐릭터들에. 됐지? 옛날에 무한도전 되게 좋아했거든. 무한도전 그거 다시 하면 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가장 좋아하는 쇼나 캐릭터에 채널을 하도록 동기부여 되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아니면 사회적 커넥션에 대한 더 큰 욕구를 가질 때 봐봐. 나 지금 TV 보는 이유야. 우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치? 자, 그럴 때 보는데 그것도 맞아. 맞는데 또 어떨 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외로울 때 아니면 우리 사회적 커넥션에 대한 더 큰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장 좋아하는 TV쇼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이것에 채널 고정하도록 동기부여 되어진다는 그런 증거도 있대. 알았지? 자,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있으니까 TV 시청은 does는 동사 강조야. 알았지? 그래서 TV 시청은 정말로 이런 사회적 욕구, 알았니? 외롭고 좀 더 사회적인 커넥션이 좀 있어도 좋겠어. 그래서 이런 사회적 욕구들을 정말 충족시켜. 그럼 이거의 주제는 TV로 좋다는 얘기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가끔 보면은 TV에 멋진 오빠 나오면은 그지 마치 오빠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나도 눈물을 흘리고 그지. 그런 거 있잖아. 주인공 특히 우리 어머님들 드라마 보면서 나쁘게 보면 같이 욕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 to some extent는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사회적 욕구들을 정말 시켜주긴 한대요. 정말로. at least 최소한 중요한 건 in the short run 단기적. 당연히 이게 수능 지문인데, 그러니까 교육 지문인데 TV 보라는 얘기를 하진 않겠죠. 단기적으로 그렇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또한 it is likely to crowd out 나와 있지?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우리 이제 crowd out은요 내쫓 몰아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다른 활동들 대선 주관대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contribution, 우리의 사회적인 행복, well-being 행복이니까. 자, 우리의 사회적인 행복에 대한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른 의미 있는 활동들은 다 몰아낼 가능성이 있대. 즉 TV만 부쩍 앉아있는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더 more부터 그 다음 문장 더 more부터 쭉 밑줄 다 치세요. 그리고 무슨 부분? 선생님이 내가 더비는 무조건 다 항상 외워가려고 하죠. 이거는 무조건 항상 외우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TV를 더 많이 볼수록 자, 더 less likely야. 우리가 원래 있잖아. 내가 뒤에 보면 자, we are less likely to 자, 이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TV를 더 많이 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발란티어, 자원봉사 됐지? 응. 자, 우리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란티어는 동사니까 우리 자진하다거든. 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자진하거나 또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누구와?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우리의 시간을 자진할 그럴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 없죠. 근데 이게 수능에서는 그냥 해석할 줄 알면 되거든. 근데 내신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해서 어순별을 많이 시험을 해. 그래서 좀 이걸 그냥 한국말 보고 그냥 영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 학생이 실수 너무 많이 하거든. 우리 이제 영작하는 방법은 이거 우리가 옛날에 라이팅 교재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 어쨌거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즉 다른 말로 자, 그 다음 문장도 형광펜이지. 똑같은 부분이야. 그치? 이게 더비더비 두 번 나오거든, 연속해서. 우리가 프렌즈는 미국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정말 최고의 시트콤이야. 거기 이제 막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정말 대단히 유명한 시트콤입니다. 우리가 이 프렌즈 TV 시트콤 이것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린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을 위해 가질 시간은 더 적어지겠죠. 맨날 TV만 시트콤 이거 TV 시트콤만 보고 있는 거니까. 되셨죠? 주제는 당연히 TV 보는 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안 좋다는 얘기지. 맞지? 39번. 이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이거 45번까지 못할 것 같은데.
정답 모사하겠습니다. 우리 종종 associate A with B네. 온도라는 개념, 온도 개념을 how hot or cold an object feels. 어떤 사물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터치할 때 이 사물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는지 이거와 점점 연관을 시킵니다. 아 뜨거워, 아 차가워.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들은 우리에게 qualitative. 와, 너무 중요하지 이거? 응? 우리 입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 옛날에 그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정성적인 이거는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주관적인. 알았지? 그 양적인 건 우리 수치로 계산하는 거니까 뭐 시험 점수 그런 것들이고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그런 뜻이에요. 주관적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감각은 우리에게 어떤 정성적인 지표입니다. 온도에 대한 정성적인 그런 이제 지표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 말은 봐봐. 온도에 관해서 온도에 대해 인간의 감각은 쉽게 말하면 뭐하다? 주관적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즉 객관적이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차가운지. 그치? 그런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뜨거워. 그럼 그래서 몇 도라는 거야? 50도라는 거야. 70도라는 거야. 100도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와 있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감각들은 믿을 수가 없고 종종 우리를 미스에 잘못 이끌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치? 예를 들어서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막 운동 찐하게 했어. 정말 땀 무지하게 냈어. 그런데 왜 차가운 물을 샤워하면 그때 차가운 물은 그냥 버틸만 한 거야. 근데 겨울에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 샤워할 거야. 그때 차가운 물 풀면 될 거 아니겠어?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맨발. 자, 맨발로 서 있는 겁니다. 한 발은 카페트, 나머지 발은 타일 바닥. 자, 맨발인데 한 발은 카페트 위에, 한 발은 타일 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면, 자, 우리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질 거야. 됐지? 뭐보다? 카펫보다. 비록 둘 다 똑같은 온도이긴 하지만, 그렇죠. 맞지? 바로 열, 전도, 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자, 우리 이제 이 두 삶을 뭐냐면 우리 타일하고 카펫 이것은요 전혀 다른 느낌이죠. 왜냐하면 타일이 열에 의한 에너지, 그렇지? 봐봐, 우리 타일이 트랜스퍼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열에 의한 에너지를 훨씬 높은 비율로, 즉 컬펫이 여기서 does 너무 중요하지? 문법적으로 대동사 앞에 transfer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is 쓰면 안 돼. 알았지? 앞에 transfer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컬펫이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우리 열에 의한 에너지를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지? 즉 여러분의 피부는요 측정하는 거죠. 소위 측정, 소위 측정. 우리 이거 되고 있습니다. 소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거야. 열에 의한 에너지. 우리 이제 그 열에 의한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뭐라기보다는 실제 온도보다 그렇죠. 쏘아오자 변화는 주관적인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박스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what we need, what 관계대명사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재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뭐에 대한 측정하는 거, 상대적인 뜨거움이나 차가움, 사물에 대한 뭐라기보다는 에너지 전도율보다는 뭐가 되는 더 많이 전도가 되는 그래서 에너지 전도 더 많이 해서 더 차갑게 느껴지네, 이렇게 느껴지네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 그러라기보다는 사물들의 우리의 상대적인 뜨거움 또는 우리 이제 차가움, 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믿을 수 있고 또는 재현 가능한 그렇죠. 항상 쟤도 항상 똑같게 되는 거잖아.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대. 알았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a variety of 다양한 온도계 그러한 맨 끝에 이거 나와 있지? 자 이건 당연히 뭐냐면 정성적인, 즉 객관적인, 알았지? 정량적인. 그래서 아주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그래서 우리 정량적인 측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해 온 겁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 끝났죠? 봐봐. 주관 두개제. 자, 이래서 이렇게 때문에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해 왔다 이겁니다. 그렇지? 요게 이글의 주제가 되겠지. 좋아요. 40제. 40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40번은 유학이니까 밑에 유학만 먼저 읽어야 되잖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설방이니까요. 바로 이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 동물과 나는 실험을 했어. 어떤 실험이냐면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메시지를 테스트하는. 됐죠? 다시 한번 두 가지 전혀 다른 메시지들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어. 그 다음 멘트는 과거분사겠지. 의도된 뭐하도록 수천 명의 resistant 저항하는 alumni는 동창들. 알았지? 그러니까 좀 졸업생들. 자, 이 수천 명의 저항하는 졸업생들이 우리 convince 목적어 특동사거든. 자, 수천 명의 저항하는 졸업생들이 뭐하도록? 기부하도록 convince 설득하도록 의도된 전혀 다른 두 개의 메시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자, 한 메시지는요, do good, 선행을 행하다. 다시 한번 do good은요, 우리 이제 선행을 행하다, 즉 선행을 행할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됐지? 즉 뭐냐면 기부하는 것이 학생, faculty, 교직원 그리고 직원, 그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이제 하나는 다시 한번 선행을 행할 기회. 됐지? 자, 또 다른 메시지는요, 강조했지. feel good, 그렇죠. 기분 좋아지는 거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자, feel good 할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즉, 기부자는 베푸는 것에 따뜻한 그런 글로우, 불빛, 그치? 온기를 느낄 것이다, 누릴 것이다 라는 거 그랬습니다. 이 각각의 두 개 메시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do도 단다. 또는 feel도 단다. 그래서 이 각각의 메시지는요 똑같이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각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 이제 unwilling 좀 되게 꺼려하던 졸업생들 중에 6.5%가 end up ing 결국 뭐뭐하다 결국 기부를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효과적이었네. 왜? 6.5% 기부 상승이라는 효과를 얻어냈잖아. 그런데요, 아직 내용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뭐 한 거야 이제 각각을 하다가 이 두 가지를 합합니다. 믹스합니다. 믹스해요. 컴바인합니다. 컴바인했어. 왜냐하면 당연히 뭐 이유가 하나보단 두 개가 더 낫지 않을까? two reasons가 one보단 더 나을 거기 때문에. 됐지? 그지? 더 나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그렇지? 다시 한번 그런데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알았지? 여기서 except는 뭐뭘 제외하고 하지 말고요. 그러나. 알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지금 이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거 해보니까요. 오히려 더 이거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봐봐. When you put the two reasons together, 두 가지 이유를 put together 합치다거든.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자, giving rate가 오히려 3% 위아래로 떨어졌대. 됐지? 그러면서 each reason 각각의 이유가 more than twice. 여기서 봐봐. more than twice. as가 뭐니? 자, 이거잖아.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배수사 비교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효과적인 그런 말이거든. 그렇다면 이제 배수사 비교는요. 여기처럼 자, 배수사 다음에 as one to base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배수사 다음에 비교 끝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 표현 어떻게 쓰면 될까? more than twice 그 다음에 more effective tha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둘 다 가능하다는 느낌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유가 각각의 이유가 단독으로 자, 두 개가 결합된 거, the two combined. 이 두 개 결합된 거다. 이거는 3% 이거는 3% 아래를 했습니다. 이 각각의 이유가 이 단독으로 결합된 것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다는 얘기지. 됐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궁금해. 자, 오디언스는 이미 skeptical, 이미 회의적이었어. 그지? 자, 봐봐. 우리가 그들에게 different kinds of reasons, 그렇죠. 기부할 전혀 다른 종류들의 이유들. 알았지?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한 게 떨어진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들에게 기부를 해야 할 전혀 다른 그런
이유, 전혀 다른 종류의 이유들을 제공했을 때 우리는 트리걸, 촉발시키다. 그들의 인식, 대이라는 인식을 촉발시켰다. 어떤 인식이냐면, 야,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알았죠? 즉, 딱 벌써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자탕으로 막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야, 저 인간, 나를 호구로 보내? 그런 거 아닐까? 봐봐, 우리 이런 걸 예를 들어 있잖아. 마트에 갔어. 물건 사는데 이 판매자가요. 정말 언뜻 들어도 정말 이 물건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는 거야. 그러면 벌써 야, 저 장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오히려 한 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때 그때 더 신뢰가 가죠. 그렇지 않고 막 이런저런 이유 다 대면 어휴, 이제요. 저 장사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그래서 할 때, 자, 누군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촉발시킨 거야. 즉 뭐냐면요. 그럴 때 그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쉴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사치들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거 사야 돼, 이래서 사야 돼 막 하면 사기 싫거든. 쉴드 치는 거라고. 정답해볼게. 자, 위에서 언급된 실험에서 우리 이제 봐봐. 두 가지 이유인데 기부할 두 가지 이유들이 동시에 A1 simultaneously 동시에 제공되었을 때, 즉 동시에 이런저런 이유 다 되는 겁니다. 그럴 때 audience는 당연히 convinced 설득될 가능성이 더 적었다. 알거든. 야, 저 인간들이 나를 막 꼬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캐치한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렇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았지? 나 막 꼬시려고 하는구나. 저거 알았지? 그런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됐죠? 유학은 그대로 주입니다. 화이팅! 41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42번은 43번부터 그러니까 이 43번 지금 이거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도 뭐 먼저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쉽거든. 그치? 이거는 선생님이 전반부 앞에 20번부터 강의를 할 거야. 그때 하면서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문제는 앞에 20번부터 전반부 수업 그 문항들이랑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자 41번 42번 할게요. 여러분 혹시 곤충 먹어봤나? 메뚜기. 선생님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맛있대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는데 뭐 나도 선생님도 메뚜기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곤충이 되게 영양식이라고 하죠. 단백질, 풍부한 단백질 에코노미라고 하고요.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또 메뚜기 튀김 같은 거 나오기도 하잖아. 근데 아마 여러분들 곤충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선생님들 비위가 약간 편이라 먹을 자신은 없어요. 자 3회에서인데요. 자 봐봐. 곤충들의 섭취를 거부하는 사회에서 끌어주고 후이하인 일부 사람들이 있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러한 거부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그지? 하지만 자 대부분은요 바로 이러한 태도를 계속하겠죠. 이러한 태도는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곤충 먹을 수 있겠냐고. 자 그래서요 자 이승 가주어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를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야. 그치? 전체 사회에 대비해보시면 곤충들이 완전히 섭취에 적합하다. 그치? 이것을 우리 한국인들 모두에게 설득하는 것은 되게 어렵겠죠. 자, 그러나 우리 이제 in which 이하인 사례들이 있대요. 어떤 사례들이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reversal 무슨 말이냐면 뒤집기, 역전. 그래서 이 특정 음식에 대한 그런 이러한 태도의 그런 완전한 뒤집기, 역전이 실제로 전체 사회에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누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곤충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사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0년 우리 이제 유럽 아메리칸 소사이티에서 지난 120년 속에 몇몇 사례들은 다음 같은 게 있대요. 자, 뭐냐면요, 랍스터. 먹고 싶다. 랍스터는요, 자, 우리 이제 아주 호사스러운 음식입니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랍스터 좋아하잖아. 랍스터 여러분 누가 사는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좋아하잖아.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이 랍스터를요, 아주 호사스러운 음식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뭐 대신 음식, 누구를 위한? 하인이나 죄수들을 위한 그런 푸드 대신에 랍스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럭셔리 푸드가 되었죠. 자, 또는 우리 스시인데요. 우리 초밥 얘들아 좋아하나? 스님 초밥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초밥을요, 아주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컨시징하는 겁니다. 됐지? 자, 또한 우리 피자를요, 피자를 우리 이탈리아 시슬리에 가난한 시골 사람들, 가난한 시골 사람들을 위한 음식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랍스터가 되게 막 죄수나 그런 사람들의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바뀐 거. 알았지? 또는 그만 말한 것처럼 우리 스시가 되게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태도가 바뀌는 거.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태도가 바뀐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갈게요. 자, 봐봐. 우리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인데요. 자, where 관계 부사인데 앞에 콤마 있잖아. 계속 읽는 거. 이게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자, 곤충들이 이미 섭취되어지고 있는 그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a portion 일부야, 일부. 오케이, 봐봐. 일부인데요. 우리 이제 인구, 국민의 일부는 그것들의 섭취를 싫어하고, 그런 다음에 associate 곤충 섭취를요, 가난과 빈곤과 연관시킨대. 됐죠? 자, 그래서 또한 우리 이제 후 이하인 사람들의 사례도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냐면 우리 곤충들을 섭취하는 습관을 가져오다가 그 습관을 권장한 거야. 디유치가 뭐뭐 때문에? 수치심. 봐봐. 분명히 곤충들을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수치심 때문에 그 습관을 권장하는 게 아니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encourage가 아니라 버리다, 포기하다, give up, abandon 그런 단어 쓰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저는 이제 원래 이 단어는요 분류하다니까 그들이 어떤 가난하거나 미개한 것으로 분류되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섭취를 버린 그런 사람들의 사례들도 있대요.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인류학자인 에스터 카츠에 따르면 만약 우리 이제 푸드 럭셔리 굿즈, 음식 호사, 럭셔리 푸드. 그래서 푸드 럭셔리로서 곤충의 섭취가 is to be promoted. 뭐 되어지냐면 장려되어진다면, 됐죠? 장려되어진다면. 잘 봐,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다음에요. 뭐냐면 예정, 운명, 의도, 의무. 이거 중에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푸드 럭셔리로서 곤충의 섭취가 장려되어질 수 있다면 자바 딥 이하인 더 많은 가능성도 있을 거야. 어떤 최소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들이냐면요. 자, 후 이하인 사람들인데 이러한 습관, 즉 곤충을 하는 습관을 프레젠트 보여주다. 그래서 곤충을 하는 습관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극복하는 겁니다. 됐지? 뭘 극복해? Other rich라고 할게요. 그들이 교육받았던 그런 생각들을 극복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됐죠? 그래서요. 또한 이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곤충 섭취의 그런 곤충 섭취를요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미 곤충을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곤충 섭취를 재평가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곤충 섭취 지금 이야기 많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2번이거든. 자, 애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곤충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라, 그거거든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방 말했지만 이런 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지? 단백질이 원이라고 했잖아. 우리 고기 줄이고 소 막 키우려면 산 다 깎고 이제 막 목장 만들고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없이 우리 곤충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곤충은 또 이제 또 번식도 되게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단백질 그러니까 식량 부족도 해결책으로서 곤충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걸 말하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하자. 힘들겠네. 우리 이제 장문은요. 우리 이제 가장 쉽고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어법상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체크해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내용 자체가 시리어스한 건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소년이 그 마을에 가장 좋은 학교에 자리를 얻게 되었대. 우리 명문 학교니까요. 제일 좋은 학교. 아침에 그의 할아버지는요 그를
그를 이제 학교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밑에 문제는 좀 더 봅시다. 그가 그의 손자에서 키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의 손자와 함께 운동장에 딱 들어갔을 때, 자 우리 아이들이 그 둘을 둘러섰죠. 둘러싼 다음에 What a funny old man. 아유 웃긴 할아버지네. 이제 웃긴 할아버지네. 이런 것들 꼭 있어요. 향수련이 스마크 주석 나와 있지. 기술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 헤어의 소녀는요, 그 둘 할아버지와 소녀를 가리키면서 점프 나가곤 하죠. 손가락질 하면서. 자, 이윽고 이제 학교 종이 울리고요. 아이들은 1교시 하러 이제 뛰어갑니다. 정답 모사하고요. 자, D번복에 그 올드맨은 손자의 손을 꽉 잡죠. 그런 다음에 read him out of the school gate. 학교 빠져나갑니다. 이 학교 아니다 싶은 거죠. Brilliant. 와, 최고야. 최고야. I like to go to school. 소년이 외칩니다. 나 학교 안 가도 돼. 할아버지가 끌고 나가니까 아싸, 학교 안 가도 돼. 뭐 천진난만하죠. 자, 그러니까요. You do. 그래서 do는요, do 대동사거든. 여기에서 you do는 you have to go to school이야. 너 학교 가야 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you do는 you have to go to school. 너 학교 가야 돼. 하지만 이 학교는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 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자, I'll find you a school myself. 할아버지가 직접 학교 알아봐 줄게.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요 다시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요. 들어간 다음에 우리 이제 took하고 asked and 다음에 went 병렬 구조겠죠. 그런 다음에 할머니한테 손자를 좀 돌봐줄 걸 부탁하죠. 부탁한 다음에 자, went 또 나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직접 하려고 선생님을 찾아서 이제 나갑니다. 야, 열혈 할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자, every time은 부적이야. 뭐뭐 할 때마다요. 자, 할아버지가 학교를 볼 때마다 그렇죠? 할아버지는 when on the playground 운동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full children 의미상의 주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러셨을까? B번 볼게요. 자, 일반 학교들에서 아이들은 완전히 이 할아버지를 무시합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요, 그 학교에서는 애들이 make fun of, 뜻은 놀리다. 할아버지 놀려요. 대체.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할아버지는 슬프게 돌아서서 집으로 가죠. 됐죠? 집으로 가곤 하죠. 이번에 마음속에 이 학교는 아닌가 보다 싶은 겁니다. 자, 마침내 이제 할아버지는 우리 이제 아주 작은 학교에 작은 운동장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림트는 기대다의 과거형이거든. 그런 다음에 담장에 기대섰어요. 완전히 뭐해서 exhausted 분사구문이야. being exhausted 탈진, 너무 지친 채로 담장에 이렇게 기대선 거야. 됐지? 자, 종이 울리고 아이들 무리가 운동장으로 뛰어나옵니다. 근데 웬일이야? 애들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와,
저희 운동장에 벤치 있어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됐지? 그런 다음에 이제 젊은 선생님이 운동장에 나옵니다. 와, 벌써 이제 감격하셨겠죠. 바로 여기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애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고 하지.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이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선생님도 한번 반사가 또 성찰을 하게 되네요. 다른 나라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쳤을까? 정말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 외적으로 성찰을 하게 되네요. 자, old man은 그래서 him, greeted him, him은 선생님 되겠죠. 선생님을 인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I found my grandson the best school in town. 우리 손자에게 정말 취업학교를 찾았다. 그러니까 you are mistaken 수동태 중에 할아버지 착각하신 것 같아요. You are mistaken 수동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할아버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최고 학교가 아니에요. 아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 우리 이제 C 다시 할게요. 자, 할아버지는 선생님께 인사하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우리 손자에게 최고 학교를 찾아줬다 라고 하니까 You are mistaken 수동태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착각하셨어요. 저희 학교는 최고 학교가 아니에요. 작고 하얗고 비좁아요 라고 하니까 자, 이제 할아버지는 이 선생님과 굳이 논쟁을 하진 않았죠. 대신 할아버지는 자, make arrangement 준비하다. 우리 이제 손자가 그 학교에 다니도록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됐지? 그런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는 떠나셨죠. 그날 저녁 그 소년의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말씀하시죠. 당연히 아빠는 you can't even read. 아빠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how do you know you found the best school teacher of all? 그렇죠. 그리스도 못 읽는 분이 정말 최고 선생님을 찾았다는 걸 어떻게 아셨냐? 바로 애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을 통해서 선생님을 판단해라 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학생을 통해서 그지?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의 거울이죠. 또 애들은 부모의 거울인 겁니다. 제 말이 맞지? 그러니까 그 학생을 보면 애들을 알 수 있는 선생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학생을 보면 선생님을 알 수 있고 또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그래도 좋은 메시지예요. 그죠? 선생님도 꼭 이 메시지를 명심하면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밑에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후반부 31번부터 45번까지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